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애플과 협력이 일단은 일시적으로 무산된 현대기아차 그룹. 네, 전고점에서는 한 16%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기차 섹터는 올해 글로벌 성장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경쟁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터프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이오닉 5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큰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업종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수석연구원, 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내일 아이오닉 5 공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고점에서 이제 현대차 주가가 16% 하락했고 기아차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그 EGMP 기반으로 만드는 이 아이오닉 네. 5가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좋은 모델을 새로 이제 롤아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지금 이미 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반영이 좀 돼 있죠. 왜냐면 아이오닉 5에 대한 소식은 몇 달 전,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요. 스펙이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일단 가격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어쨌든 뭐 모델 3나 Y랑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이제 하드웨어 말고도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으냐, 뭐 OTA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커넥티드카 성능이 좋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실망할지 이런 거가 내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은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더 애널리스트 분들은 유심히 본다. 뭐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그 엄청난 뭐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근데 네네. 이제 저희가 테슬라랑 똑같을 수 있다면 뭐 그거는 이제 테슬라 시총을 따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 어쨌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테슬라 대비 후발주자가 된 셈인데 그 중에서는 현대차가 그래도 뭐 폭스바겐이나 이렇게 좀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 애플 관련 얘기 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애플도 이제 폭스바겐이나 닛산과의 협력 논의가 이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애플은 사실은 좀 본인이 애플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고 잘 지시에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폭스바겐이나 닛산이나 당연히 현대도 그런 뭐 완전한 을 형태의 입장을 지니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 많았던 애플과의 협력 논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네, 공시를 통해서 일단은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물론 뭐 공시 문구상에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합니다. 뭐 이를테면 자율주행차는 협력이 중단됐으나 뭐 전기차는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말을 밝힌 만큼 표면적으로는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고 뭐 둘러보고 올게요 이런 거죠. 옷 사러 왔다가 이제 뭐 다른 데 둘러보러 간 거죠. 지금 뭐 닛산도 말 나왔다가 중단되고 뭐 폭스바겐도 중단되고 해서 애플이 지금 뭐 아이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했던 게 애플이랑 어떤 거를 하려고 했던 거냐 이건데 네. 기아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애플과 하려고 했던 사업 이 맞춤형 자동차 PBV라고 하는데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플이 관심을 보였다가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 다른 식으로 이제 사업이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단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중간에 여기는 뭐 질문지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아차가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모멘텀을 좀 탔고, 그다음에 주가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기아차의 밸류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주가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기아차 관련해서요. 올라가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뭐 네. 저희 뭐 목표 주가도 영혼을 담은 목표 주가고요. 네. 이게 그 멀티플만 잔뜩 오르고 뭔가 이제 버블이 낀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일부 그렇게 뭐 이게 보는 다른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은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멀티플이 조금 올랐다 싶었는데도 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멀티플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아차의 이익 모멘텀, 지금 뭐 빅테크, 애플로 대변되는 빅테크와의 협력 가능성에만 시장이 잔뜩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익 개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애플 같은 빅테크와의 협력에 좀 더 세게 베팅을 한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잠정 중단이 됐지만 기아차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뭐 이익 모멘텀도 지금 1월달 판매를 보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서는 기아차는 매수의 의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사택입니다. 그 네. 네네. 내일 그 공개 예정인 그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테슬라랑 비교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좀 약간 심볼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스펙이나 가격 이런 거 좀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최근에 이제 인하했죠. 5999로 맞췄는데요.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6천만 원 이상부터는 보조금을 반으로 깎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 3의 롱 레인지나 모델 Y의 기본형을 이제 5,999만 원으로 이제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을 출시하는 아이오닉 5를 출시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가격 책정을 어느 만큼으로 할 거냐. 만약에 이제 시작 가격이 뭐 4천만 원대라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나온 거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5천만 원 초반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중반이다. 뭐 비슷한 사양에서 5천만 원 중반이다. 그러면 테슬라랑 한 400,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저희가 가격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가격에 사실은 5천만 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천만 원 초반이고 중반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센시티브하다고 민감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우리 수석 연구원님은.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게 차 가격이 이 차량 구매를 최근에 해보신 분들, 뭐 과거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차 급이 바뀌죠.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이제 가격이 좀 약간 이제 비탄력적이신, 그러니까 테슬라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은 테슬라가 1,000만 원, 1,500만 원 더 비싸도 사시겠지만 언제나 소비자들은 이게 임계치에 있잖아요. 의사결정의 그 한계점, 마지널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넘겨버리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많이 흔들리는 건데 테슬라와 현대차가 소비자 간에 느끼는 그 가치 차이를 제가 얼마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가 이제 500만 원 밑으로 이제 가격차가 좁혀진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약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테슬라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나 EV 그 화재가 조금 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코나 EV 화재에 그 대응을 하려면 한 1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저번에 작년에 현대차랑 기아차 뭐 물론 현대차이지만 그 쌓은 충당금 그걸로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캐시플로우에는? 작년에 쌓은 충당금은 BMS 업데이트를 위한 충당금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네.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그 충당금을 이게 뭐 이렇게 좀 구분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코나의 배터리 전량 교체에 대한 충당금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1조가 될지 또는 만약에 그 뭐 1조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LG랑 얼마나 부담을 할지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뭐 제가 이것까지 여쭤보면 우리 김진우 수석연구원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실 텐데
아이오닉 5 배터리는 뭐 괜찮은 건가요? 뭐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네. 이 LG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 LG 네네. 화학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그 사고 원인 규명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SK는 SK대로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품질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엄격하게 했겠지만 더욱더 엄격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 코나가 그렇게 또 불이 났으니 아이오닉 5에 만약에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불이 날지 안 날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현대차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는 어제 오늘이요. CATL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이 현대차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3차 배터리 분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했다고 해서 왜 우리나라 회사에 주지 않고 중국에 줬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에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그럼 중국에 간 회사는 다 망해야 되느냐? 이런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회사도 수주를 받는 거고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면 또 중국 자동차의 수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약간 이제 현대차가 뭐 국민 여론이나 사실 음. 작년에 세계 배터리 회사의 어떤 이 재벌 총수들까지 다시 다 만났죠. SK, LG 다 삼성까지 만났는데 뭐 이런 이제 CATL을 이제 뭐 보도에 따르면 많이 선정했다라는 거는 저희도 현대차가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어떤 평가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즈니스 한 거죠. 비즈니스대로 한 거고 그게 가격 경쟁력이 좋았던 아니면은 뭐 품질이던 그 중간에 어느 밸런스였던 좀 CATL이 어필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나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이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오든 우리가 중국에 가든 그렇게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사업하는 게 맞죠. 근데 또 이제 아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약간 좀 이제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여전히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줘야 되나라는 이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아마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그런 반응이 나올 거 알면서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객관적으로 뭐 비즈니스 상에 뭐가 더 적합할지를 선정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중국에서 기아차, 현대차가 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 공급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1분기만 지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급 부족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예.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업계 공통의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근데 작년 12월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돼서 지금 1월 달, 2월 달 하나 둘씩 경쟁 업체들, 자동차 시장에 이제 큰 회사들이 하나 둘씩 공장 문을 조금씩 닫거나 생산 물량을 줄이고 있는데 현대기아는 아직까지는 생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업계 전체의 공통된 현상이고 현대기아가 발빠르게 재고를 이제 미리 쌓아놔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해결이 돼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린다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아직 재고가 있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슈 대응하는 거 보고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4분기에 선제적으로 재고를 축적했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선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게 저 입장에서는 현대차 내에 뭔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참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쉽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뭐 대략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네.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지금은 저희가 기아차를 계속 몇 개월째 탑픽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 이 개선세가 가장 강하고요. 뭐 근데 이제 현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랑 기아랑 모비스가 어차피 한 그룹이고 이 상관관계가 계속 높기 때문에 뭐 저희가 선호 순서를 정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아가 지금은 가장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달 뭐 며칠 안 남긴 했는데요. 3월달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모비스가 뭐 지대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든 아니면 2분기에 전동화 부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든 저희가 주가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현대차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매력이 있는데요. 뭐 기아, 모비스, 현대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이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올라갈 때는.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수석 연구원이셨는데 다음에는 좀 스튜디오로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예, 제가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